안녕하세요. 유종유미 국어학원에서 배명고만을 담당하고 있는 원장 장종주입니다. 제가 제목에 배명고 국어내신의 주님이라는 표현을 달아뒀는데요. 왜 주님이라는 표현을 썼냐? 제 이름이 마지막 글자가 주라서 주님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사실 제가 2023년에 엄청난 기적을 여러 번 행했기 때문에 감히 배명고 국어내신에서만큼은 제가 주님이라는 이름을 한번 달아봤습니다. 그러면 제 이력부터 간단하게 설명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력 같은 경우 유종유미 국어학원 원장으로 지금 역임을 하고 있고요.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 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현대소설 전공으로 저는 공부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장박사 국어연구소 국어 공부를 조금 해본 사람이라면, 아니면 국어를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전국의 모두가 알만한 이름입니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크고 가장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연구소죠. 제가 거기 부소장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등 정교사 자격증 보유하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교사가 될 수 있는 그 자격증이죠. 저 같은 경우는 애초에 교직 활동을 했었기 때문에 이 자격증도 보유를 하고 있고요. 이 자격증 말고도 자기주도 학습사라든가 메타인지 교육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자격증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제 과거에는 대치 명인학원과 대치 우리학원에서 자사고죠. 세화고와 세화여고, 그리고 누구나 알만한 경기고, 서울고, 서문여고 등의 다양한 학교들을 맡아서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요. 다음 차례입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파트로 나눠서 가게 될 거고요. 첫 번째 파트는 배명고 1 국어의 키포인트, 그러니까 배명고 1 국어가 어떻게 나오는지, 어떻게 공부하는지를 먼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일단 제가 어떤 결과를 냈는지 결과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배명고 1 국어의 키포인트부터 보시도록 할게요. 배명고 1 국어 키포인트 제가 네 가지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첫 번째, 학교 교재 구성. 두 번째, 시험 범위. 세 번째, 시험 출제 경향. 그리고 네 번째는 수행평가까지입니다. 이게 다른 학교 설명회를 다른 학원이 설명회를 많이 보셨으면 사실 교재 구성 어떻게 되는지, 시험 범위 대충 어떤지, 출제 경향 어떤지 어느 정도 보셨을 거예요. 근데 사실 수행평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제가 여기까지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할 테니까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넘어가겠습니다. 학교 교재 구성입니다. 배명고 같은 경우는 크게 세 파트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2024년은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지금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아마 이렇게 될 거라고 예측을 해보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 이제 교과서, 미래행 국어로 나가고 있고요. 이 미래행 국어라고 하는 교과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인 국어 교과서라고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인터넷에 이제 문제도 굉장히 많이 널려 있고요. 사실 중요한 거는 문제를 많이 주는 게 아니라 좋은 문제를 선별해 주는 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로 부교재, 배명고 같은 경우는 부교재가 따로 나옵니다. 배명고에서 자체 제작한 교재가 나오거든요. 근데 엄청나게 새로운 그런 어떤 내용들은 아니고 교과서에 있는 내용 중 중요한 내용들을 발췌하고 정리해 놓은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사실상 이제 프린트를 따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 프린트를 엮어서 한 번에 준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편할 것 같네요. 근데 그 부교재 뒤쪽에 보면 부교재 뒤쪽에 모의고사가 한 두어 개가 붙어서 같이 나와요. 요게 이제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학년 1학기 중간고사에서는 모의고사가 안 나왔는데 그 기말고사부터 해가지고 모의고사도 같이 출제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시험 범위 보실게요. 시험 범위 대충 어떻게 나오나, 저는 이게 전체를 100%로 해서 이렇게 원으로 한번 표현을 해봤거든요. 일단 총 문항수 구성 보시면 객관식 20문항에 서답형 5문항 해서 총 25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실 문제 수 자체가 많지가 않습니다. 이게 주변 여고,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런 여고들 보면은 문제가 많이 나오는 데는 30문제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학교들은 이제 시간 싸움이 되는 거죠. 시간 안에 문제를 다 풀 수 있는가. 그런데 배명고는 시간이 모자라서 다 못 푼다,
그런 경우는 잘 없습니다. 잘 없고요. 그 다음에 전체 문제에서 문학이 60%, 문법이 40%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밑에 자세히 보시면 왼쪽에 있는 세 개의 원이 문학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슬픔이 기쁨의 개가 현대시죠. 그 다음에 달밤이 현대소설, 홍계월전은 달밤이 학습활동에 붙어있는 고전소설입니다. 그 다음에 2-1의 삶을 바꾼 만남이라 나오는데 이거는 수필이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현대시 하나, 현대소설 하나, 그 다음 고전소설 하나, 그 다음 현대수필 하나 이렇게 해서 4개 영역이 들어갔다, 문학에 들어갔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이 이렇다는 건데 근데 사실 배명고 같은 경우는 매년 요 시험 범위가 거의 비슷해요. 큰 차이가 없어요. 뭐 차이라고 해봐야 저 2-1 단원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 그 정도 차이가 있을 뿐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도 이럴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튼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문법이 따로 들어가게 되는데 어머님들께서 뭐 대충 아시다시피 1학년 때는 문법이 4파트가 들어가죠. 의문 변동, 맞춤법, 그 다음에 문법 요소, 그 다음에 중세국어 이렇게 4파트가 1학년 교과 과정에 구성이 되어 있는데 배명고에서 작년에는 의문 변동과 맞춤법, 그러니까 2파트를 1학기 중간고사에 바로 나갔어요. 근데 이게 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중학교 때까지 문법 공부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애들이 고등학교 처음 올라가면 이 문법에서 굉장히 좌절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요거는 사실 뭐 조금 선행이 되어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이 공부를 이제 뭐 시험 기간 안에 끝내기에는 애들이 벅차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시간 투자를 꽤 많이 해줘야 되는 그런 범위가 되겠습니다. 학교에서는 요걸 바로 안 가르치시거든요. 요 파트를 제일 뒤로 미뤄서 보통 가르치세요. 네, 그렇고요. 그 문제 구성 한번 보시면 이게 문학이 지금 슬픔이 기쁨의 개가 객관식 3문항, 서술형 1문항 되어 있죠. 달밤 같은 경우 객관식 6문항, 서술형 1문항. 그 다음에 수필에서 삶을 바꾼 만남에서 객관식 4문항 나오네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의 문제가 이제 문학으로 치중되어 있기는 한데 서술형은 2문제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법 파트에서 객관식 7문항과 서술형 3문항이 나오죠. 핵심은 요 문법 서술형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른 문제들은 다 풀만해요. 고만고만합니다. 근데 등급 차이가 가장 많이 나는 포인트가 바로 요 서술형 주관식 문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서술형 비중이 문법에 굉장히 치우쳐져 있다. 그리고 그 문제들이 난이도가 조금 어렵다 라는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다음 보시면은 시험 출제 경향입니다. 사실 시험 출제 경향은 뭐 전체 문제 구성을 다 파악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저는 파악이 돼 있거든요. 전달해 드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데 그거를 듣는 것보다는 대표적인 유형의 문제 3개를 보시고 아 이렇게 나오는구나 보시는 게 훨씬 더 명료하고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유형 보시면 객관식 문항에서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요. 자, 다음은 국외음화에 대해 탐구한 내용이다.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모두 고르면 중요한 건 어디에 있다? 모두 고르면에 있습니다. 일단 문법 문제잖아요. 그럼 애들이 일단 이 문제 조금 어려워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지금 정답을 몇 개 골라야 되죠? 2개 골라야 돼요. 이게 사실 대부분의 학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에서 정답 2개의 문제 거의 안 나오거든요. 근데 배명고는 꼭 이렇게 정답을 2개씩 고르는 문제를 냅니다. 그럼 애들이 엄청나게 헷갈려해요. 네. 그 다음에 서술형 문제 보시면은 요 배명고는 서술형 문제를 낼 때 꼭 이렇게 조건을 달아요. 남학생들이 이 조건에 그대로 맞추는 거에 굉장히 약합니다. 정말 약해요. 사실상 이제 뭐 학부모님들께서 보시기에는 꼭 요거 읽고 그대로 하면 되지 왜 이걸 못해 하시는데 긴장도 많이 했고 공부를 많이 할수록 긴장은 더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뭐 요 조건을 놓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지금 여기 문제 보시면 평서형 어미 다로 끝나는 한 개의 문장으로 서술할 것이라고 돼 있죠. 근데 1학년 1학기 중간고사 때 요 평서형 어미라는 말을 학교에서 가르쳐 주진 않아요. 사실 우리가 느끼기에는 야 평서형 어미면 평범한 문장의 그런 끝맺음 방식 아니냐 라고 당연히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근데 남학생들 같은 경우 중학교 때 공부 별로 안 했던 친구들은 고등학교 와서 이제 막 시작했는데 평서형 나 이거 몰라 이게 뭐야 이렇게 얼어버리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 2번 같은 경우 공부 다 해놓고 지식은 있는데 쓰지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번째 유형의 문제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애들이 가장 많이 틀리고 그다음 등급을 판별하는 그런 문제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문법 서술형 문항이에요. 그 제일 위에 보시면 이제 교체 후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을 보기에 있는 시에서 찾아서 써야 되는데 이때 어절, 각 1어절을 조건에 맞게 모두 찾아 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조건이 달려 있는 거예요. 일단은 교체 후 축약, 그냥 축약도 아니고 교체 후 축약이 일어나는 경우를 또 조건에 맞춰야 되고 또 보기에서 찾아 써야 된단 말이죠. 이 문제에서 애들이 엄청 많이 틀렸습니다. 이런 문제는 사실 작정하고 준비시키지 않으면 애들이 많이 어려워하고요. 그래서 저희 반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 문제에서 어려움을 느끼는 친구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문제가 나올 걸 예상을 하고 대비를 시켰기 때문이에요. 사실 배명고만 전문으로 하는 선생님이라면 이런 유형 나올 거라는 거 예상하셨어야 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 수행평가가 상당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남학생들이 수행평가를 제대로 못해요. 성격 자체가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 뭐 덤벙대고 막 뭐 정리 잘 안 하고 학교에서 알려주는 거 맨날 뭐 집에 까먹고 오고 가정통신문 집에 안 갖다 주고 학부모님의 아이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두가 다 그래요. 뭐 작년 기준으로 저기 뭐 한 300 몇 명 있었죠? 290명 있었죠. 네, 290명 1학년이었는데 290명 중에 아마 한 280명은 집에 가정통신문 잘 안 갖고 갈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일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 수행평가가 왜냐면 지필고사 중간 30이고 기말 30이고 수행이 40이잖아요. 무슨 말이냐면 중간고사 기말고사보다 수행평가 비중이 더 크다는 거예요. 사실 쉽게 생각할 수 있어요. 수행평가 웬만하면 만점 주는 거 아니냐. 근데 아니에요. 배명고는 수행평가 만점을 주는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밑에 보실게요. 자, 수행평가가 4개가 나오거든요. 첫 번째는 과정평가예요. 과정평가라는 건 한 학기 동안 공부했던 그 과정을 보는 거고,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은 필기를 봅니다. 부교재라고 아까 말씀드렸던 거 있죠. 그 부교재 필기 상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벌점 받고 뭐 이런 게 포인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3분 말하기 듣기라고 있는데 이거 진로 관련 일단 글쓰기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말하기 듣기라고 돼 있지만 그 말할 내용을 미리 써놓는 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사실은 글쓰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그때 가서 바로 쓰고 이제 발표하라고 하는데 학원에서 미리 그거 쓰게 해주고 어느 정도 이제 쓸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간 뒤에 하면 훨씬 낫죠. 예. 작년에는 저희 학원에서 수행평가 준비 다 해줬거든요. 올해도 그럴 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한 학기 한 권 읽기. 이것도 읽기라고 돼 있는데 결국 독후감을 써서 돼야 됩니다. 그 독후감도 학원에서 시켜주면 훨씬 더 잘할 수 있죠.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서울대 글쓰기 센터에서 근무했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 뭐 서울대 애들 글쓰기 봐줬던 사람이거든요. 사실 이 학생들 독후감 봐주는 건 제가 너무 어렵지 않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것도 제가 학원에서 시켜서 보낼 겁니다. 근데 이까지는 다 괜찮아요. 여기까지는 준비 다 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어디? 네 번째 요 토론이에요. 퍼센트도 보면은 앞에 것들이 12.5, 25, 25였던 거에 비해 37.5로 제일 크죠. 근데 이 토론이 뭐가 중요하냐면 그 밑에 보시면 제가 토론 입론서 작성과 토론 과정이라 돼 있죠. 이거 다 괜찮아요. 준비 다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에서 토론할 때 토론 MVP라는 걸 뽑아요. 학교에서 보통 한 반에 팀을 5개에서 6개, 뭐 많으면 8개 정도, 5팀 정도가 나와요, 보통. 근데 그 팀에서 한 명만 MVP를 줍니다. 어떤 반은 2명까지 주는 뭐 팀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선생님이 재량에 달린 거고요. 기본적으로는 팀별로 한 명의 MVP가 선정이 돼요. 요거는 1차적으로는 애들끼리 투표를 하고 그 다음 2차적으로 선생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근데 여튼 간에 그 팀에서 토론을 가장 잘한 아이 한 명만 MVP를 받게 되는데 이 MVP만 토론이 만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MVP를 못 받으면 토론 만점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수행평가 만점을 받으려면 그 한 팀에서 한 명이 꼭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실 앞에 것보다도 이 토론 준비가 정말 잘 돼야 되고 토론하러 가기 전에 연습시키고 보내야 됩니다. 가서 무슨 말 할지. 이런 말 나오면 너 무슨 대답할래? 이거 준비 다 시켜놓고 가야 MVP 딸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잘하면 선생님들께서 저 한 팀에 2명까지도 시켜주니까 저희 학원 애들 한 팀에 2명까지 어떻게
제가 그 MVP 받을 수 있도록 준비시켜서 보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고요. 수행평가 만점 받는 거 쉽지 않습니다. MVP 때문에. 그 다음에 요까지 뭐 배명고 1, 국어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요런 준비를 제가 시켜서 작년 2023년도에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봅시다. A, B, C, D로 역시 나눠봤습니다. 꾸준히 잘한 케이스와 절실했던 케이스, 그리고 아주 뿌듯한 케이스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저를 배명고 국어 내신의 주님이라 부르는 건 기적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적! 이렇게 네 파트로 나눠서 한 명씩만 보겠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번 같은 경우는 저희 배명고 2학년 올라가는 친구들이죠. 걔네들 전부 다 성적이 올랐었거든요. 걔네들 성적은 블로그 가면 제가 다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보실 수가 있고요. 제가 대표적인 아이들만 케이스 나눠서 몇 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꾸준히 잘한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배명고 전교 1등 하는 친구고 내신이 그냥 1.0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도 워낙 잘하는 친구인데, 사실 이런 친구는 학원 입장에서도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부담스럽기도 한 존재거든요. 이 친구 제가 무조건 1등급 만들어줘야 된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더 완벽의 완벽을 기했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래서 1학기 중간고사가 93.2가 나왔습니다. 생각보다 점수가 높지 않았죠. 2개를 틀린 건데 서술형 한 문제를 실수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고등학교 올라가서 첫 시험이라서 공부는 워낙에 많이 했지만 긴장을 좀 많이 했던 거예요. 그래서 1쪽에 있는 서술형을 사실 실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를 기말고사 때 제가 정말 준비를 많이 시켜서 기말고사 100점 만들었고, 결론적으로는 1학기 총 2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 2개 틀리고 기말고사 다 맞았더니 전교 2등 한 거예요. 그 다음에 2학기 같은 경우는 중간고사 때 95점, 그러니까 1개 틀리고 서술형 살짝 감점. 그리고 2학기 기말고사 때 95.9, 1개 틀린 거예요. 이렇게 한 개 틀렸더니 2학기 등수 4등 나왔죠.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요. 배명고는 모든 시험에서 1개씩만 틀리면 1등급이 안정적으로 나옵니다. 중간 1개, 기말 1개, 1등급. 중간 1개, 기말 1개, 1등급이란 말씀이에요. 어떨 때부터 아슬아슬하냐면 중간 2개, 기말 1개부터는 조금 아슬아슬해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11등까지가 1등급이었거든요. 그런데 2개, 1개 틀리면 9등에서 12등 요 내외예요. 그래서 1개까지가 1등급 안정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태까지 계속 그래왔어요. 그 다음에 옆에는 이 친구가 썼던 리뷰네요. 배명고 국어 1등급이다. 이번에도 1등급 나왔다. 특히나 주셨던 문제 자료 중에서 시험에 거의 그대로 나온 게 있다라고 말을 하죠. 제가 처음에 교과서 구성 말씀드렸다시피 미래에는 워낙에 문제가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문제를 선별해내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정이고, 저는 그걸 잘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배명고만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 다음 두 번째, 절실했던 케이스입니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영어도 수학도 성적이 좋은데 저를 만나기 전에 다른 학원 다녔을 때 1학기 중간고사 성적이 79점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점수를 받을 애가 아닌데 그런 점수가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저 만나고 1학기 기말고사 90점까지 일단 올렸어요. 그래서 1학기 등수가 38등이 됐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4등급 받았는데 2등급 올려서 이제 1학기 기말에 2등급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 친구가 그때 당시 이제 저한테 굉장히 고마워했었고, 그런 기세를 몰아서 2학기 때까지 쭉 달려서 2학기 중간고사 때 2개 92점, 2학기 기말고사 때 1개 96점 받은 거예요. 제가 아까 뭐라 말씀드렸죠? 1개면 안정권, 2개 1개면 아슬아슬 그랬죠. 이 친구가 1등급 마지막 친구였습니다. 11등으로 1등급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1학기 중간고사 때 4등급 받았던 애가 2학기 때는 1등급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어떻게 보면 국어 학원이 굉장히 절실했던 거죠. 그래서 이 친구가 쓴 리뷰인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에 대한 신뢰가 아주 큰 친구입니다. 이런 애들이 지금 저희 학원에는 바글바글하죠. 그 다음에 C 보겠습니다. C는 뿌듯한 성장의 케이스. 그러니까 앞에 이제 1등급 받은 친구들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사실 1등급만 저희 애들이 다 1등급 받는 건 아니죠. 학교에서 4%만 1등급이에요. 그럼 96%의 친구들도 사실 공부가 필요하고 성적 향상이 있단 말이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 65점, 1학기 기말고사 때 66점 받고 충격 먹어서 학원 알아봐서 저희 학원에 2학기 때 들어온 친구예요.
그러니까 1학기 때는 다른 학원 다녔었고 2학기 때 저희 학원 들어온 거죠. 1학기 때 보시면 등수 138등이었습니다. 그런데 2학기 때 저 만나서 일단 78.2점으로 올랐어요. 이게 사실 얘가 80점 넘겼었는데 서술형 감점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서술형 감점 그거 안 받는 것까지 연습을 시켜서 2학기 기말고사를 보냈고 90점, 6점 받아왔습니다. 그러니까 1학기 때까지 한 번도 70점 못 넘었던 애가 2학기 기말고사 90점 받았고 반에서 3등 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도 저한테 정말 고마워하는 친구기도 하고 옆에 저 카톡 내용 그 친구랑 했던 얘기인데 2개 틀려서 93.6 나왔다 그러죠. 안타깝게도 요때도 이 친구가 서술형을 조금 잘못 써가지고 3점을 깎였는데 제가 이번에는 서술형 연습 더 시켜서 2학기 때는 이 친구랑 1등급 들어가는 게 2학년 때는 이 친구랑 1등급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여튼 사실 뭐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문자 받았을 때 정말 눈물이 날 뻔했어요. 왜냐면 아니 그 4등급 5등급 겨우 받던 애가 지금 90점 넘어왔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요때 등수로만 따지면 이제 2학기 기말고사는 30 몇 등 했었거든요. 등급이 엄청나게 올랐죠. 그렇습니다. 그 다음 드디어 제가 왜 배명고 국어 내신이 주님이라 불리냐를 설명드릴 차례네요. 제가 기적을 2번을 썼는데 일단 이 첫 번째 친구 보시죠. 1학기 중간고사 10.5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뭐 25문제 중에서 한 2문제 내지 3문제 정도 맞췄다고 보셔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1학기 중간고사를 치고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하면서 친구 따라 저희 학원 들어온 거거든요. 저희 학원 들어와서 저랑 같이 처음 준비해서 친 시험이 60점, 그러니까 59점이라고 지금 나와 있죠. 59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친구는 59점을 받은 것도 굉장히 기쁜 일이었고 뿌듯한 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는 친구가 아니었던 거예요. 사실 어떤 애들은 10점에서 60점 오르면 거기서 이미 만족하고 거기서 더 못 올리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자기는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왜? 제가 계속 그렇게 얘기하니까. 넌 더 잘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이 친구는 여름방학 때도 저랑 같이 계속 공부를 했고 저희 학원에서 방학 때 텐텐 특강이라고 부족한 모든 영역을 채울 수 있는 그런 특강을 해요. 이 친구는 그것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 때 이제 73점, 그러니까 59에서 73으로 올렸고 2학기 기말고사 91.4점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학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10점 받았던 애가 2학기 기말고사 91점 받아오니까 학교가 난리가 날 수밖에 없죠. 대체 어느 학원 다니냐? 그때부터 사실은 저는 이제 2학년 반 같은 경우는 거의 마감이에요. 이번에 반을 하나 증설을 했는데 그 반도 아마 곧 마감이 될 겁니다. 요런 것 때문에 그래요. 80점을 올렸으니까. 뭐 이 친구는 사실 아직 수학이랑 영어 같은 경우는 뭐 1학기 중간고사랑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지금 제가 다른 과목도 계속 격려를 해주고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과목 성적도 따라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렇고 그래서 옆에 얘기 쓴 거 보면은 뭐 이렇게 얘기를 써놨죠. 제가 민망해서 못 읽고 정지하고 잠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 요런 기적이 딱 하나냐. 사실 기적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제가 정말 눈에 띄는 기적 두 가지만 가져온 거예요. 기적 두 번째, 1학기 중간고사 19.7점이었습니다. 20점대였죠. 1학기 기말고사 때도 27.5점이었습니다. 사실 이 친구 같은 경우는 1학기 중간고사 때부터 계속 저랑 했어요. 근데 정말 공부를 안 하던 애였어요. 그러니까 막 뭐 학원 출석도 제가 막 아무리 부르고 막 혼을 내고 해도 안 오던 친구였는데 1학기 기말고사 요거 치고 나서 그 앞에 있는 기적 1 있죠. 걔가 기적 2랑 이 둘이 친구거든요. 그 기적 1인 친구가 좀 오른 걸 보더니 좀 자극을 받았나 봐요. 그래서 제가 여름방학 때 이 친구를 데리고 정말 고생을 많이 했었고 본인도 그래서 2학기 중간고사가 60점까지 올라왔죠. 이때 굉장히 또 고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2학기 기말고사 때 포기하지 않고 86.3까지 올라갔죠. 20점 받던 친구가 86점 받아왔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반에서 4등인가 5등 했다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 같은 경우도 이제 시험 치고 와가지고 이제 막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선생님 감사하다고. 그렇죠. 근데 사실 이 기적 1, 기적 2, 기적 1, 기적 2 이런 친구들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생을 바꿔준 선생님이라고. 그래서 사실 10점, 20점이 86, 뭐 90 이렇게 받아오는 건 정말 어떻게 보면 완전히 다른 인생으로 바뀐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리고 제 경험상 국어 점수가 이렇게 오르면 영어도 따라오더라고요. 둘 다 언어고 그리고 국어에 대한 감각이 어떻게 보면 독해력이고 문해력이잖아요.
그래서 영어 점수, 수학 점수, 사탐 점수 다 따라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여튼 이런 기적들을 썼었기 때문에 제가 배명구 국어의 신의 주님이라고 불립니다. 그렇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그런 기적들을 만들었나 제 수업의 특장점들을 6가지 정도 조금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소수만 직접 관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무래도 1학년이고 하니까 어머님들 입장에서 또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큰 학원, 유명한 학원 가고 싶은 마음 제가 이해합니다. 그런데 그런 학원 가면 몇십 명 중에 한 명으로밖에 대우 못 받아요. 그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그 선생님이 작년에도 배명고를 했는가 재작년에도 배명고를 했는가 그것도 보셔야 돼요. 왜냐하면 큰 학원들은 보통 선생님들 돌려가면서 쓰기 때문에 뭐 이 학원은 배명고로 정말 유명해 라고 말은 하지만 이 선생님이 작년에도 배명고 했나? 아닐 수도 있습니다. 꼭 파악해 보셔야 돼요.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선생님이 학생들 한 명 한 명 다 파악하고 있나? 그거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예컨대 아까 제가 뭐 문학 3파트랑 문법 1파트 나온다 그랬죠. 근데 그 문학 3파트 중에서 2-1단원 사실 애들이 제일 쉬워하는 단원이거든요. 근데 그 단원이 약한 애들이 또 있어요. 근데 이제 몇십 명씩 데리고 가는 선생님들은 보통 그 아이가 몇 단원 이학하고 얘는 무슨 문제를 못 풀고 이런 판단이 안 됩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반에 최대 정원 14명까지만 받아요. 그래서 저는 애들 한 명 한 명이 뭐 못하고 뭐 잘하는지 다 압니다. 지금 요 사진에 있는 친구들이 저랑 작년에 했던 그 친구들이에요. 요 안에 이제 기적 쓴 애들이 같이 있는 거예요. 한 명 한 명 뭐 잘하는지 뭐 못하는지 얘는 뭐 누구를 만나고 있고 얘는 친구가 누구고 얘는 여자친구가 다 알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성적이 잘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특히나 배명고만 하잖아요. 생각해보시면 큰 학원의 어떤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 배명고만 하는 쌤들 거의 없습니다. 배명고도 하고 잠실여고도 하고 가락고도 하고 방산고도 하고 보인고도 하고 그런 경우가 많죠. 그러면 시험 기간 되면 한번 상상해보세요. 시험 기간 되면 그 선생님들은 이 학교 자료도 만들지 저 학교 자료도 만들지 이 학교 자료도 만들지 이 학교 직보 저 학교 직보 겹치면 답도 없어요. 근데 저는 배명고만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 기간 되면 배명고 자료만 생각하고 저희 아이들만 생각합니다. 직보 기간 되면 얘네들 직보 당연히 해주죠. 근데 뭐 좀 안 돼. 얘는 직보만 해서 될 리가 없어. 그러면 얘는 직보 부르고 직전 보강, 직보 전에 보강 한번 더 하는 거예요. 그래도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직전 보강하는 거예요. 그렇게라도 제가 키우는 거예요. 제가 안 그래도 최근에 예비 고1 어머님들 몇 분 워크인으로 오셔가지고 제가 상담해 드렸거든요. 점수가 어떻게 이렇게 오르냐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뭐 거짓말 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80점 오르고 65점 오르고 이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친구들 계속 불러서 또 하는 거예요. 저는 얘네한테 인생을 걸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학생들이랑 저랑 신뢰관계도 엄청난 거예요. 학생들도 저만 믿고 저도 학생들만 믿고 그렇게 되는 거죠. 학부모님들은 보내주시기만 하면 돼요. 네. 집에서 안 나오면 어쩔 수가 없어. 집에서 나와서 학원에 오기만 하면 제가 도와줄 수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여러 번 불러서 계속 합니다. 클리닉도 제가 직접 합니다. 저희가 주말에 3시간 수업하고 평일에 1시간 정도 클리닉도 하거든요. 클리닉도 제가 직접 다 합니다. 배명고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남학생 같은 경우는 특히나 여자쌤 말 잘 안 듣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학생들은 남자가 직접 힘으로 제압해서 가르쳐야 되는 경우 많아요. 제가 뭐 힘으로 제압을 한다고 해서 뭐 몽둥이로 이런 느낌은 아닌데 남학생들을 압도할 만한 카리스마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다른 선생님들과 엄청난 차별점을 가지고 있다고 자신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다양한 교재가 나갑니다. 그 왜 뭐 첫 주 때 교재 뭐 들고 가나요? 뭐 자습서로 안 하죠? 저희가 직접 만든 교재가 본교재, 숙제교재, 관리북에다가 문법교재 따로 나가고요. 수행평가용 교재도 제가 따로 만들어서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 교재가 뭐 다 나간다고 보시면 되고 이 교재비 전부가 수강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험 직전에는 매주 한 권씩 시중 문제집을 풀어요. 그러니까 매주 한 권 그러니까 어떻게 그걸 다 아냐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시험 범위 안에 있는 것만 그렇게 해서 이 문제집, 저 문제집, 그 시중에 나온 문제집들 제가 다 풀립니다. 어떻게 그걸 다 푸냐? 계속 준비를 해왔기 때문에 사실 시험 직전이 되면 애들이 한 주 만에 한 권씩 다 풀어요. 그 정도 실력을 제가 만들어 놓는다는 얘기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필기와 복습 영상 제공합니다. 이건 왜 그러냐? 남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들은 필연적으로 글씨를 잘 못 쓰는 경우가 많고 잘 쓰더라도 글씨를 되게 느리게 쓰는 경우가 많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집중을 놓치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필기를 일단 시키고요. 그리고 필기가 제대로 안 된 친구들과 또 필기 제대로 된 친구들도 참고하라고 제 필기를 따로 또 줘요. 제가 제일 경계하는 건 내가 필기 주니까 난 필기 안 해. 뭐 이런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필기 다 시키고 나서 제 필기를 다시 주고 본인 글씨로 다시 옮겨 쓰게 해요. 이런 것들이 이제 클리닉 때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복습 영상 같은 경우도 저는 매 수업을 다 찍어 놓기 때문에 만약 중간에 이해가 안 된 거 있으면 집에 가서 바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 수업 필기 노트. 요거는 시험 직전에 나가는 제가 직접 아이들 거 필기를 걷어서 필기한 노트라고 보시면 되고 요런 사진에 있는 요런 것처럼 제가 직접 일일이 다 씁니다. 저는 요거 조교들한테도 안 맡기고요. 컴퓨터로도 안 쓰고요. 제가 직접 손으로 다 쓰고 중간중간에 혹시 나올 만한 거 제가 따로 메모해 놓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 배명고 손필기 자료는 제가 만든 거 만한 거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 쌤들이 보통 글씨 잘 쓰는 조교들한테 시키거나 컴퓨터에 이제 그 손글씨 폰트가 있거든요. 그걸로 타이핑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저보다 좋은 자료 찾기는 아마 힘드실 겁니다. 그렇고요. 그 다음 네 번째로 사전 테스트인데 자 이런 것도 왜 하냐면 사실 어머님들 다 아시잖아요. 학교 내신에서 제일 중요한 건 학교 수업이에요. 근데 배명고 남학생들은 학교 수업 잘 듣는 친구가 거의 없습니다. 전교에 뭐 10명 될까 말까예요. 그러니까 전교권인데도 불구하고 학교 수업은 잘 안 듣는 애들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애초에 학교 수업 자체가 그렇게 뭐랄까 좋은 분위기로 잘 안 흘러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뭐 별의별 놈들 다 모아놨잖아요. 그래서 뭐 수업 시간에 뭐 일어나서 막 장난치고 선생님한테 자꾸 농담치고 이런 애들 많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학교 수업을 집중할 수가 없겠지만 그래도 집중해야 돼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무슨 말씀 하시는지 다 필기도 해오고 잘 들어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거 학교 수업을 잘 들었는지를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확인하냐면 학원에서 수업하기 전에 그 주 동안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테스트해요. 교과서 던져주고 여기다가 배운 거 써봐라. 아무거나 기억나는 거 다 써봐라. 그걸로 저희가 계속 사전 테스트를 봅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아직 안 가르쳤지만 학교에서 배운 내용 너는 얼마나 잘하고 있나 보자 확인하는 테스트인 거죠. 그 사전 테스트가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배명고 애들은 꼭 요거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누적식 숙제도 제 수업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숙제를 뭐 첫 주차에 예를 들어서 뭐 화법의 다양성을 가르쳤다. 그러면 첫 주에 이제 문제가 나가겠죠. 근데 뭐 이제 뭐 어떤 학원 같은 경우에는 뭐 첫 주에 바로 문제집 해가지고 뭐 120문제, 130문제, 200문제 주는 학원도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요거를 나눠요. 30문제씩. 첫 주에는 첫 주에 배운 거 30문제 풀어오면 돼요. 둘째 주에 배운 거 30문제랑 첫째 주에 배운 거 30문제 누적으로 계속 이렇게 쌓이는 거예요. 셋째 주에는 첫째 주 거, 둘째 주 거, 셋째 주 거. 넷째 주에는 둘째 주 거, 셋째 주 거, 넷째 주 거 이렇게 3회씩 나눠서 계속 누적식으로 첫째 주에 배운 건 셋째 주까지 숙제를 하도록 그렇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게 단기 기억이 장기 기억으로 바뀌어야 시험에 가서 본 실력 발휘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험 기간이 보통 6주, 7주 정도로 구성이 되잖아요. 첫째 주에 배운 걸 셋째 주까지는 보통 기억을 하다 보니까 요 누적이 쌓여서 또 시험 전 한 두 주, 셋째 주 전부터는 왜 시중 문제집 풀린다고 했잖아요. 그거 하면서 다시 또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전에 직보 때 최종 점검하고 시험 보면 성적이 오를 수밖에 없죠. 그럼 여섯 번째 직보, 제가 뭐 아까 잠깐씩 얘기를 드렸지만 저희는 직보가 올데이 케어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집에서 뭐 공부하겠다. 3시간 동안 직보 딱 해주고 자 집에 가서 이거 공부해. 저는 남학생들이 집에 가서 공부 제대로 할 거라고 솔직히 안 믿습니다. 제가 아까 왜 저기 저 1.0 받는다는 친구? 그런 친구 믿어요. 그런 친구는 집에 가서도 정말 절실하게 공부하죠. 그래서 그런 친구들은 이제 학부모님이랑 저랑 얘기가 되면 직보 안 하고 보내주기도 해요. 근데 그런 경우가 아닌 이상 제가 데리고 시험 끝나면 바로 일단은 학원 와가지고 계속 제가 데리고 저녁까지 계속 공부시킵니다. 특히나 저희 학원은 스터디 카페도 따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만약에 공부가 부족하다 싶으면은 같이 데리고 스터디 카페 가서
뭐 이 밤늦게도 계속 봐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완벽한 시험 준비를 시키고 아 얘는 이 정도면 내일 가서 시험 쳐도 잘 치겠다 오르겠다 그러면 그때 보내요. 중간에 있는 뭐 점심 식사 저녁 식사 제가 다 먹입니다. 제가 다 제 사비로 먹여서 그렇게 공부시켜요. 그러니까 애들이 성적 오르고 저를 믿을 수밖에 없는 거죠. 직보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배명고 직보만 하면 되기 때문에 이 배명고 직보에 완전 그냥 한 해를 다 걸어요. 그 준비를 정말 많이 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6가지 정도를 제 수업의 특장점으로 설명을 드려봤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솔직한 우리 재원생들의 리뷰 사실 정말 많거든요. 저희 학원 검색해보시면 유종의미 국어학원 검색해보시면 리뷰 정말 많아요. 저희 학원이.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뭐 좀 재밌는 것만 좀 이렇게 골라봤습니다. 첫 번째로 학생들이 절대적인 신뢰. 요거 학생들끼리 한 톡방이에요. 학생들끼리 이렇게 카톡방에서 얘기한 건데 유종의미 다니셈 성적 오름. 애들이 이제 저에 대한 어떤 평가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 일단 오른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오면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아까 제가 쓴 기적 보셨잖아요. 사실 다니기 전에는 사람이 아니었거든. 10점, 20점 이러면 사실은 사람 아닌 거. 근데 사람으로 60점, 70점, 80점 만들어주니까 사람으로 만들어준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매년 일으키는 기적. 사실 요 두 번째 리뷰 요거는 작년 애들이 아니라 재작년에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고3 올라간 친구인데 이 친구가 저 만나고 6등급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또 쌤 수업 덕에 6등급 상승했다라고 이 친구가 7등급에서 1등급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뭐 한 해 막 뭐 요거 조금 했다고 막 자랑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반에서 매년 이렇게 6등급, 7등급씩 상승하는 경우가 매년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신 있게 저를 믿으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다음 마지막 전과목 자신감 상승. 이거는 제가 국어 선생이라고 국어만 뭐 열심히 가르치는 건 맞지만 국어를 이렇게까지 올려놓고 나면 그러니까 정말 인간 아닌 상태에서 인간 되고 나면 다른 과목도 애들이 재미 붙여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님들 마음 이해합니다. 뭐 워낙에 학원도 많이 다니고 수학 중요하고 다 맞거든요. 그래서 수학만 다니니까 수학 오릅니까? 안 올라요. 영어만 다니니까 영어 올라요? 안 올라요. 기본적으로 문해력, 독해력이 돼 있어야 이거 바탕으로 영어도 오르고 수학도 오르고 사탐, 과탐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한테 보내셔서 제가 국어 성적 만들고 나면 다른 과목도 같이 오릅니다. 제가 이거 자신할 수 있고 리뷰에도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다른 과목도 오르더라 하는 거.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제 수업 설명을 한번 쭉 드려봤습니다. 전체적으로 이 학교가 어떻게 국어를 가르치는지와 그거에 대비해서 일단 결과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여드렸고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어떻게 준비하는지를 이 6단계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죠. 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저를 그렇게 말합니다. 성적을 바꿔준 선생님이면서 또 인생을 바꿔준 학원이다. 저는 이 배명고 남학생들의 인생을 바꿔보고 싶어요. 스스로가 10점짜리, 20점짜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고 나도 하면 할 수 있는 아이다. 나도 하면 1등급 받을 수 있는 학생이다. 라고 자신을 생각하게 만들고 싶습니다. 그게 제 목표고 그게 제 꿈입니다. 저는 올해 한 해를 배명고에 완전히 걸었습니다. 제 강사 인생을 지금 배명고에 걸어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 배명고를 대충 할 수가 없어요. 다른 학원들과는 각오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 믿고 유종의미 국어학원 송파관 장종주 원장 직강반에 학생들 믿고 보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배명고 1 국어 설명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